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2월 21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런 발언에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부의장이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의장이 저런 얘기 했다가 또 트럼프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했다가 그런 게 미국의 실정이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절대적인 악재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승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괜찮다. 미국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반등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하락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조금 초반에 반등 시도했는데 결국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고요. 추가 하락하면서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약했죠.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의 흐름 그리고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에 영향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이 하락했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어요. 어제 그 야간 선물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뭐 급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수급도 뭐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는데 장중의 반등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역시 심리적인 부분이 큽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보면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뭐 좋은 흐름이 아니죠. 어쨌든 전기가스업이 움직일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교육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고요. 오늘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좋지 못했었어요. 코스닥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시작 좀 장 초반에 반등 시도했는데 결국은 쭉 무너졌어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역시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도 장 초반에 조금 반등 시도하다가 그냥 쭉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사실 조금 반등이 나올 만도 했는데 결국은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원인 1차적으로는 해외 증시를 볼 수가 있겠죠.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하락했었죠. 그러면서 좋지 못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 하락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 과도하게 조금 거의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장중에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게 선물 쪽에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사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뭐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과연 여기에서 계속 하락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반등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거든요. 장중에 또 반등 시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뭐 야간 선물이 그렇게 급락해 버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겁을 먹었다고 할까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방향 자체는 아래쪽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뭐 잘못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늘이 조금 과도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소한 오늘, 어제 오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관찰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금 2200선이 깨져가지고 사실 2200선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2150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2100을 봐야겠죠. 2100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2100선을 지키는 흐름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이런 그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가스업 지금 이제 마감이 마이너스로 끝냈는데요. 장중에는 흐름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전기가스업 쪽 특히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니까 괜찮았었는데 전기가스업이 괜찮다. 그 전가섭이 가장 강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판 매체 복제 업종 자,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돌아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흐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 LG이노텍, 국일제지.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종목 한참 동안 상승했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끌고 간다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강했다. 상당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특별한 어떤 정말 큰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어쨌든 뭐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LG 이노텍. 자, 이 종목 상승 많이 했죠. 벌써 2019년 초반부터 계속 상승했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8만원에서 16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지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가 그동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종목들도 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강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특히 이 메리트가 없는 종목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당히 좀 반등 더 나오면 매도하든가 저점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은 던지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가격 메리트는 없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 메리트 있어요. 8,3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5,400원에 추천을 했다가 여기에서 추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본전 매도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네요. 어쨌든 자회사 이슈 이걸로 움직임이 있어서 보유하신 분은 좀 반등 나와주면은 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좀 조정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복귀와 내일 조언. 지금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매매를 지속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종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 적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 오늘은 심리가 무너진 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아래쪽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번 주 초반에 지수가 괜찮았을 때 반등이 좀 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 매도 진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 진입하면 끌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천하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짧게라도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고 대응을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 계속 하시고요. 파생은 똑같습니다. 장중에 단타 후에 하방 공략. 다음 주 초반에는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버티는 흐름 나오면은 반등을 기대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죠. 그래서 매수 쪽으로 해가지고 지수 반등을 조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기본적으로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은 그때는 하방 공략을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밀렸어요. 어쨌든 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쭉 갑자기 급락 출발한다 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죠. 최소한 지수가 분봉상으로 급락 하락하든지 하더라도 버텨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버티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고 파생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서 지금 결국은 추세로 볼 수 있는 건 하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방을 구축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